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수많은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만 보신다면 다른 뉴스, 다른 영상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목차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 1번 금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금투세에 대한 예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2월 공제와 원천징수,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낸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금투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결론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투세가 시행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간단한 내용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투세 시행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목차 5번 제일 매콤한 내용입니다. 금투세 시행 과연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금투세의 기본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금투세에 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거죠.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은 무엇이느냐? 네,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그냥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거의 다 금융투자소득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뭉쳤어요. 분할되어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싹 다 한꺼번에 뭉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선물, 그리고 해외 투자, 코인 전부 다 여러분들 금융투자 상품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TF도 포함이죠? ETF 포함이고 사모펀드도 포함입니다. 왜? 이것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나서 소득을 얻는 거니까 전부 다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걸 알겠어. 자, 그러면 세금, 이 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금투세란 2025년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코인 등등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거고요.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거기다가 지방세 2%에서 22% 세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익금의 22%가 일단 세금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3억 이상 수익을 내신다라면 금투세 25%에 지방세 2.5%에서 27.5%가 세금입니다. 이거는 3억 이상 초과예요. 근데 대다수는 3억 이상 수익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22% 세금을 낸다. 수익금의 22%가 세금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국내 주식, 왜냐면 국내 회사들도 살아야 되니까 국내 회사를 위한 국내 주식 기본 공제 5천만 원까지고요. 코인, 해외 주식, 채권은 250만 원까지 코딱지 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 말씀해 드렸죠. 그럼 바로 예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입에 떠넣는 예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없어요. 왜? 기본 공제 5천만 원까지니까 안 내. 아이, 여러분들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까지 수익 내실 수 있습니까? 못 낸다고요? 국내 주식? not bad. 괜찮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7천만 원 수익 나면 어떨까요? 7천만 원 수익이 난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22%가 들어가서 444만 원이 세금으로 납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내가 수익금이 났어. 거기서 기본 공제를 빼고 그 넘어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예시는 여기까지고요. 코인 예시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으로 250만 원 25년도에 수익이 나면요 세금이 없습니다. 왜? 기본 공제가 25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주식 수익 7천만 원 예시죠. 똑같이 코인도 7천만 원으로 예시를 든다면 2025년도 7천만 원 코인으로 수익이 났다면 수익금 7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 뺀 6,750만 원의 22% 1,485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주식했으면 세금이 440만 원인데 코인하면 주식이 세금이 1,485만 원입니다. 예, 세금 미쳤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인 세금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코인 세금 장난 없다. 기본 공제가 너무 작아지고 조금 세금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시입니다. 내가 1,0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는데 25년도 말에 250만 원 익절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익절을 이렇게 분할해서 한다면 26년도에 나머지 익절하면 26년도에 비과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버셨어요. 나눠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주식이시라고요? 머리 써가지고 5천만 원 안에서 이번 연도, 뭐 25년도, 26년도로 잘 쪼개서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쪼개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얼마 정도 내느냐? 기본 공제 알려드렸고요. 세금 22% 낸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연마다 익절을 나눠서 하면 이제 기본 공제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돈 버는 내용은 했어. 손실 나면 어떨까요? 손실 나도 구제가 됩니다. 근데 2월 공제로 구제가 됩니다. 2월 공제됩니다. 2월 공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2월 공제가 5년 동안인데요. 2월 공제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죠. 2월 공제는요, 적립금입니다. 적립금. 자, 이게 왜 적립금 개념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코인으로 1,0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근데 26년도에 1,0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25년도에 내가 세금 낸 거 돌려받나요? 못 돌려받습니다. 이게 개쓰레기예요. 이게 개쓰레기인 겁니다. 2월 공제가 쓰레기인 점, 2월 공제가 적립금인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거는 낸 거야. 낸 거는 못 돌려받아. 아씨, 아주 거지 같아. 아주 거지 같습니다. 못 돌려받고요. 2월 공제는 적립금이니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을 때 그때 적립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근데 26년도에 1,000만 원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세금 안 냅니다. 손실 먼저야. 선손실, 후수익 나야지 여러분들 2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25년도 시행되자마자 내가 돈을 잃었어요. 근데 그 다음 년도인 26년도에 돈 벌었으면 5년 동안 2월 공제해 주니까 이걸로, 이 적립금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털 수 있습니다. 손실 나시면 2월 공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손실 났어요. 이거 2월 공제 해주시나요? 그딴 거 없음. 이번 연도에 세금 손실 난 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손실 날 거면 내년에 나야 돼. 이번 연도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어서 돈 날리고 계시죠? 예, 의미 없습니다. 예, 아주 욕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손실 나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금투세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22% 낸다라는 점 알았죠? 손실 나면 돌려받는 법도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냐? 또 거지 같은 게 있어요. 금투세는요, 원천징수예요. 금투세는 원천징수라고.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는요, 원천징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수익 나면 원천징수예요. 와, 진짜 아주 거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과세 구간을 넘어선 수익이 발생하면요, 이후 매매 수익금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로 돈 떼이잖아요?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부에게, 야, 내가 이거 수익 난 거 나중에 다시 잃었어, 돈 돌려줘 하면 다 그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졌다 이거. 조졌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업비트랑 빗썸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업비트 빗썸 혹시 원천징수 하시나요? 왜냐면 증권가는 전부 다 원천징수하고 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코인도 원천징수 하나요? 물어보니까 추후 공지사항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코인 거래소는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미 원천징수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코인도 원천징수로 떼먹히고 나중에 반기마다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으면 자료 제출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없는 상태에서 2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 그때 매도하면 2천만 원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주식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해 주니까요,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미 25년도에 5천만 원 수익금을 본 상태, 이미 비과세 구간을 넘어갔어요. 비과세 구간을 넘어간 상태에서 2천만 원 수익이 나서 매도하면 계좌에 1,50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와우. 내가 2천만 원 수익 났는데 비과세 구간 넘어서 익절하면 알아서 돈 다 떼고 1,500만 원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코인으로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코인 25년도에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코인으로 200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매도하고 나서 200만 원 들어옵니다. 이건 그쵸? 비과세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5년도에 250만 원 수익을 이미 본 상태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시잖아요. 원천징수 당하시고요, 780만 원이 계좌에 들어와요. 와우. 세금 내 걱정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 알아서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이 조금씩 이렇게 다 까져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골 때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골 때리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500만 원어치를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2배 수익이 나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비트코인을 샀다가 팔아야 되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파시잖아요. 어떻게 되냐? 1000만 원어치를 팔고 다시 사면 1000만 원어치를 다시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저거를 매도하시게 되시면 수익금이 500만 원이죠. 기본공제 빼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945만 원이 잔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적용되고 난 뒤에 수익 난 상황에서 매도 그냥 넣었다 뺐다 하시면요, 원래 금액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리의 이자를 누릴 수가 없다. 복리의 이자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올라가다가 매도했어. 근데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매수했어. 근데 내 매수 금액이 줄어져 있어서 수익금의 22%를 세금을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도 덜 먹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손실 나면 2월 공제 해준다고 했잖아. 2월 공제 해주긴 해주지. 근데 여러분들이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매매 내역을 정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1월에 수익이 났다, 7월 달에 자료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졌네 이거. 근데 혹시나 내가 운이 좋았어, 6월 달에 내가 수익이 났어, 원천징수 됐는데 손실이 났어, 7월 달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6달 동안 내 수익금이 정부에 묶여져 있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투세의 아주 그지 같은 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투세 원천징수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거지 같은 거예요. 계속 거지 같은 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건강보험료 냅니다. 건보로 내는 거 아세요? 금투세 나오면요, 건보로 나와요. 왜? 지금까지는 비과세로 끝났잖아. 지금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주식도 세금 안 냈지, 코인도 세금 안 냈지. 이거 세금 내면 건보로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2022년도 3월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 협력과 과세 행정에 대한 연구하신 조세연구센터 내용을 제가 토대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금투세 시행되면요, 건보료 추가 납부된다 라고 이미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건보로 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보로 관련돼서는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 표만 보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요,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경우를 제가 각각 나눠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가입자는요, 급여 외 소득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 안 내죠. 이거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만 7% 냅니다. 근데 급여 외 소득은 사업, 연금, 근로, 임대, 기타와 금융투자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내는 건데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요, 웬만하면 거의 안 냅니다. 2천만 원 벌기 쉽지 않죠? 근데 2천만 원 넘으면 7% 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있죠? 2025년도부터는 336만 원이 넘으면 금융투자 소득은 지금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합산해 주는데, 2025년도 1월부터는요 336만 원을 넘으면 합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투세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수익을 보게 된다면 급여배 소득에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분들은 이거 2천만 원 관리를 잘 하셔야 건보료를 추가를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코인 수익으로 1000만 원 수익이 나더라도 이제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안 돼가지고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높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2025년도 10일을 넘어가서 합산되고 그 수익금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문제 없어요. 급여 외 수익이 2천만 원 넘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7%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은 겁니다. 이거는 지역 가입자들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사업하시나요? 자영업자신가요? 프리랜서이신가요? 조졌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은퇴하셨나요? 나이가 60, 70이신가요? 은퇴하셨어요? 당신도 조졌습니다. 건보로 내게 생겼어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1월 이후에 금투세로 인해서 336만 원을 초과하면요, 이게 합산됩니다. 합산돼서 급여 외 직장 가입자는요 웬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역 가입자는요 투자 수익이 336만 원이 넘어가도 모두 건보료에 추가 납부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자 하시죠? 자영업자이신 분들 많죠? 자영업자인데 336만 원을 넘어가면요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지역 가입자는요 초과분만 내는 게 아니라요 모든 금액의 7%를 내야 돼요. 모든 금액의 7%. 지금까지는요 금융소득에서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모든 금액의 7%입니다. 그래서 1,001만 원만 되면 1,001만 원에 대한 7%에 대한 건보료를 내야 돼요. 직장 가입자는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직장 가입자는 혹시나 내가 2,002만 원이 급여 외 소득이 났다, 2만 원에 대해서만 7% 내면 되시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는 1,000만 원 넘어가서 1,001만 원 되면 1,001만 원에 대한 모든 7%에 대한 건보료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5년도 11월부터는 336만 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코인 수익으로 1,000만 원을 냈으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아가지고 건보료 추가 납부 안 합니다. 이거는 25년도 11월 전까지예요. 11월 이후에는요 336만 원이라서요 지역 가입자가 25년도 11월 이후에 코인 수익으로 1,000만 원을 내시게 된다면요 59,000원 추가 납부합니다. 예, 59,000원.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년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나면요 이제 5.9만 원 냅니다. 자영업자는 투자하면 세금 더 낸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은퇴자들 난리 났습니다. 피부양자 이야기 해드릴게요. 피부양자분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나면 국내 주식, 코인 전부 다 연소득에 포함됩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연소득에 주식도 포함돼요. 코인도 포함되고요. 해외 주식도 전부 다 포함되고요. 선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11월 이후 금융소득 336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합산되는데, 내가 연금 열심히 부어서 1년에 1,5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주식 혹은 코인으로 600만 원 이상만 벌어도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오호! 오호! 오! 이래 되면 은퇴자분들 그 건보료 무조건 12만 원 이상 나갑니다. 골 때리게 되는 거죠. 조졌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혹시나 은퇴해서 돈 받고 계신가요?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연금소득 플러스 금융소득까지 받게 되면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돼서 여러분들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 시원하게 맞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7%가 아니라 뭐 0. 몇 프로다라고 하는데 이거 7% 맞습니다. 자, 최종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1월 이후에는요 코인 비과세 구간 250만 원 넘고 이제 건보료 336만 원을 넘어서 수익이 나신다면요 세금만 29% 처맞게 돼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요 29%입니다. 건보료 처맞아요. 좋아졌네 이거. 거의 30%예요. 30%. 11월 지나면 합산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30% 세금 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는 원천 징수 당하고요 7%는 나중에 건보료에 포함돼서 건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이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죠. 코인 왜 함? 코인 왜 함? 무조건 이 말 나옵니다. 코인 할 필요가 있느냐? 야, 기본공제 개쓰레기고 22% 세금에다가 11월 지나게 되면 건보료까지 처맞게 되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 하이리스크 않고 코인까지 해야 돼? 이거 세금 이렇게 내는데? 이거 김치 코인들도 이제 객단화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도 난리가 납니다. 야, 김치 재단들도 망했고 이제 뭐 세금 이렇게 내면 코인 할 필요가 없지. 굳이 왜 하이리스크를 내? 내가 세금 안 내니까 부자 되고 싶으니까 코인 하는데 이렇게 세금까지 다 때리면 왜 함? 이 소리 나오고요. 근데 반대로 또 웃기는 게 한국 주식 외함이라는 소리도 같이 나와요. 국장 외함? 아니 기본공제 2,500만 원은 좋지만 이게 이루어지면요 큰 손들이 다 떠납니다. 왜? 지금 단일 종목 1%였나요? 그 대주주 요건이 있는데요. 그 대주주 요건만 만족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요. 거래세만 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손들이 굳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매매할 일이 없다. 나였어도 엔비디아 사지. 나였어도 테슬라 사지. 굳이 국내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많이 난 국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서워하십니다. 큰 손들 다 떠나면 한국 주식 떨어지고 변동폭 낮아지고 그냥 뭐 대선주처럼 뭐 테마주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단타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한국 주식도 장투하기에 적절치 못하게 된다 하면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왜 한국 주식 하시냐고 다 뭐라고 하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거래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요, 이제 구조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이 기업 내 거다 하면서 재벌 일가와 대주주가 이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요.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잉여금, 수익금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랑 슈퍼카, 골프, 호텔 이거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싹 다 녹이면서 자기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주주 환원 따위는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 따위는 없고요. 전부 다 기업을 쪼개가지고 시가총액 높여서 주식 팔아먹을 생각밖에 안 하죠. 그래서 다들 수익 보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공매도 제도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면서 여기다가 세금 22%까지 낸다고 하면 한국 주식시장을 살 사람들은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수많은 여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싱글벙글한 게 해외 주식 보유자분들이죠. 왜 그러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미 22%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함. 왜? 이분들은 이미 내고 있어요. 그 대신에 골드만삭스에서 말하고 있죠. 25년도에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 1조 달러 넘을 거다. 화끈한 자사주 매입, 화끈한 엔디비아, 역시 대기업 성장주.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환율. 이걸로 이제 개꿀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보유자분들은 신규 어서오고 하면서 다들 여러분들 손 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과 코인 하는 사람들은 와, 내가 이렇게 세금 내면서 이렇게 사람들 다 떠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자하는 큰손들이 세금을 맞아가면서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은 경색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회사들도 투자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대형 성장주 위주인 미국 시장으로 대다수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내는 소자본 개인, 내가 수익금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 구간 5천만 원 밑으로만 수익을 볼 것 같은 투자자분들만 남게 되는 개미들만 남게 되는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수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에 대한 의견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미국 시장을 하겠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코인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도 국내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죠. 왜? 국내에서 원천징수 때린다고 하면 그냥 해외 바이낸스 같은 데서 매매하면 되겠죠. 바이낸스에서 매매하게 되면 원천징수는 그래도 안 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매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의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업비트 빗썸에서 한탕을 해먹으려고 하는 국내 코인들, 김치 코인들도 이제 본인들의 목숨이 이제 곧 마지막이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김치 코인들이 마지막 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내 거래소 쓸 바에 원천징수 당할 바에야 그냥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국내 코인 시장도 많이 얼어붙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듦에 따라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 금방 지나가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목차 1번 끝났고요. 2번 끝났고요. 3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4번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손실을 보면 한쪽이 수익을 보겠죠. 그 수익을 보는 곳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보는 곳 은행과 증권사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급여제도 이걸로 통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한 가입이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액공제 항도를 위해서 내가 비과세 구간이 있지만 이 비과세 플러스 세액공제 또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증권사들로 이제 더 많이 은행과 증권사들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액공제율이 16.5%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이것도 개이득입니다. 건보료 이득인 이유가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해가지고 건보료 부과되기 때문에 건보료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권사 가가지고 저런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이득인 게 이게 원천징수잖아요. 원천징수라서 계좌를 하나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 위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소형 증권사분들은 이제 굳이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큰 이익을 본다 이야기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개이득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고액 자산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득을 봅니다. 정치인들은요, 사모펀드를 많이 이용하죠. 왜냐면 정치인이 땡땡 주식 샀다. 특검해라. 너 매국노냐? 왜 이런 종목을 사느냐? 너가 뭐 이 종목 사야지. 너 왜 이런 거 사느냐? 너 왜 코인 사느냐? 특검해야 된다. 하니까 정치인들이 싫어합니다. 직접 투자 싫어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요. 사모펀드에서 알아서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고액 자산가랑 정치인들이 수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요, 종합소득세였어요.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세금 요율이 30몇 프로, 40몇 프로까지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사모펀드 이것 때문에 찐 부자들 혹은 정치인들만 많이 했었죠. 그런데 금투세가 시작되면요, 사모펀드도 금투세에 포함돼서 세금 22%입니다. 종합소득세 안 내요. 그래서 정말 찐 부자와 정치인분들은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차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했고요. 이제 목차 5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과연 막을 수 있는가? 이거 이야기 해드릴게요. 금투세가 쓰레기라는 거, 금투세는 우리한테 안 좋다라는 거 확실히 알겠죠? 원천징수 당하고 건보료도 오르고 22% 세금에 건보료 7%까지 내게 되면 쉽지 않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떨어지고 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안 좋다라는 거 알았죠? 그런데 이 건보료 과연 막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정치인의 이름과 각 정당의 이름을 가리게 되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왜 코인덕이 금투세가 웬만하면 시행되겠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의 이름과 당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치 방송 아니고요. 니 편 내 편 이제 거리지 마시고 그냥 현 상황, 현 금투세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다른 정책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오직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금투세에 관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연결되어 있고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빨간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이름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구 세력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부 다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큰 정부를 이야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은 작은 정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정부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낙오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25만 원 줘야 된다. 낙오됐습니까? 복지 받아야지. 그래서 너희들 내가 도와주겠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돈 걷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민주당이 밀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은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걸로 인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두가 부자가 되면 이런 낙수 효과로 다들 좀 잘 살게 될 거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시장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기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정보에 대해서 이런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2020년 사건이 벌어집니다.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절 이때 한 법안이 올라옵니다. 한 법안이 올라와요. 어떤 법안? 2020년 개정세법 심사 결과 주요 내용이 올라오는데요. 이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금융투자세 도입하자라는 게 이때 나옵니다. 이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를 올려서 시행을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석수가 당연히 민주당이 훨씬 많았죠.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시행을 해가지고 금융투자세를 도입을 시켰고 23년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을 더 걷어서 부자 과세로 여러분들에게 복지하겠습니다 라고 이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23년도에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22년도 시행되기 1년 전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뭐가 바뀌냐? 대통령이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5월 10일부터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뭐부터 하느냐?
7월 달에 바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시키고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2년 유예입니다. 2년 유예시켰어요. 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금투세를 입법화시켰고 통과시켜서 23년도에 한다고 했어. 그런데 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이것을 2년 유예로 바꾸고요. 코인 과세도 2년 전부 다 유예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예시킬 수 있는 이유는 2022년도 대선 당시 이제 해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 막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이 부분을 미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2024년도 4월 달에 금투세가 왜 또 난리가 나고 있느냐? 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4년도 1월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24년도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대통령이 내가 지금까지 유예는 시켜놨는데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공약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도 올려요. 싹 다 올렸어. 싹 다 올렸는데 투표가 있었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거로 인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과반을 차지하고요. 국민의힘이 더 적은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우리 민주당이 참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은 지금까지 큰 정부가 해결하겠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웬만하면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내용들로 논란이 많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더 이상 못 참아를 외쳐버립니다. 야, 이번에 우리가 뽑히기도 뽑혔는데 야, 더 이상 안 참아 하면서 금투세 시행한다고 목을 박습니다. 실제로 뉴스 검색하면 다 나와. 뉴스 내용이야. 뉴스 내용. 부자 감세하는 정부 절대 용납 못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22대 총선을 위해서 잠시 참고 있었는데 총선도 끝났겠다. 시작하겠다. 차질 없이 금투세 시행되도록 우리는 투표하겠다. 의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부자들의 곳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선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못을 박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폐지 동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여기 내용 보시면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자라고 이번 연도 초에 대통령이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이 이걸 밀면서 법안을 올렸어요. 법안을 올렸는데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번에 이거 통과 안 시키겠다. 금투세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세금 걷어서 25만 원 나눠주겠다. 25만 원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왜? 좌석의 다수가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이 하기 싫다면 하기 싫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다수결로 우리가 뽑아줬고 그 대표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쉽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다음 대통령 느그들 안 뽑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난리를 쳐야 돼요. 느그들 절대 안 뽑음 하면서 이제 여론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쉽지 않다. 이 내용은 거의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우리한테 금투세 매긴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뉴스 내용입니다. 뉴스 내용이 이거야. 그래서 금투세 시행을 웬만하면 못 막는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이 왜 금투세를 핫하게 다루느냐?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폐지한다고 했는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시행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뽑혔으니 이게 웬만하면 시행되겠다. 금투세 웬만하면 걷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혹시나 뭐 투표를 하셨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는 있죠. 거부권을 내줘라 라든지 아니면 너희들 다음 대통령으로 너희들 또 안 뽑아준다 라든지 이런 여론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이제 취소하게 만들지 않는 한 웬만하면 시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매콤한 내용 목차 5번 금투세 시행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현 우리나라 정치 관련된 상태 2030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설문 결과가 많은데요. 그래서 굳이 다뤘습니다. 정치 내용 다뤄서 좋을 거 없긴 한데 그래도 2030들 정치에 관심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혹시나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뤄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한 출처, 원래 출처 안 밝히는 출처 굳이 밝히진 않는데 이제 나도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뉴스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모든 뉴스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 이외에 다른 뉴스들도 다 정리해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밝혔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금투세 막기 쉽지 않다. 좌석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은 20% 내 거고 플러스 2% 지방세까지 해서 22% 내게 되실 거고요. 주식 경우에는 비과세 구간 5천만 원, 주식 국내 주식 이외에는 250만 원, 코인은 250만 원 넘어가면 22%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비과세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내가 혹시나 손실을 본다면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부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면 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2월 해주긴 합니다. 근데 5년 정도 2월을 해주는데 이게 적립금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년도에 세금을 이미 납부하셨고 수익이 나서 세금을 냈어요. 근데 26년도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26년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세금 낸 거는 낸 걸로 끝납니다. 손실 났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손실이 났으면 27년도에 수익이 난다면 이때 2월 된 손실금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내용도 있습니다. 25년도 11월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 추가 납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 더 낼 수 있다. 그래서 도합 금투세 22% 플러스 건보료 7% 해서 여러분들 29% 거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맞게 되실 거다. 이게 25년도부터 벌어질 일이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휴, 정리 다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현실이고요. 이 현실이 싫으시다면 목소리를 내야겠죠? 투표는 끝났잖아. 투표 끝났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 누구는 잘못했고 그러니까 왜 찍어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이 싫은 거죠. 왜냐면 우리는 코인 방송입니다. 정치 방송 아니에요. 코인 방송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싫은 거니까 뭐 1번이시든 2번이시든 뭐 3번이시든 4번이시든 5번이시든 모두가 합쳐서 금투세는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야당에게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투세 관련된 내용, 기나긴 내용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금인데요. 낼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깝고요. 여러분들 댓글창에서 너가 얘 뽑았니 이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거 이야기해서 뭐해? 이미 끝난 거 어떻게 이야기해서 뭐 합니까? 그냥 이미 뭐 끝난 걸 누구 뽑았느니 뭐 하니 필요 없어. 그게 더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든 나든 다 같이 금투세 이야기로 다 같이 목소리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1번이시든 2번이시든 다 같이 합심해서 금투세 하나는 어떻게 해놔라라고 다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이제 조금 눈치 보면서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진 현 정부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눈치를 주면 가능성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여러분들 금투세 이야기 정말 재밌게 들으셨죠? 시청자들끼리 싸우지 말라고요. 이미 투표는 다 됐고 이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눈치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들끼리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너가 뭐 찍었네 우리끼리 싸우는 거 윗사람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요. 누군가의 색깔이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금투세가 싫은 거 아닙니까? 너와 나의 목적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 공통의 적 금투세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투세 관련된 청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누구들아 이거 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눈치 봐서 유예하거나 폐지하거나 해라 라고 우리가 눈치 줘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들은 임시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너 찍었네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임시동맹하고 그냥 청원 누르고 관심 가지고 뉴스 봐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해당 내용 여기 링크 있는데 이 링크 제가 채팅창이랑 댓글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청원하셔서 지금 6만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거든요.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있다. 너희들은 우리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 꼭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원은 5월 9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시행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행되는 거지. 그렇지. 임시동맹 해야 돼. 임시동맹 해야 돼. 저거 100%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참여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동맹 하시고요. 댓글로 그만 싸우시고요. 채팅으로 그만 싸우시고요. 그냥 검투쌤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치 방송이 아니라 코인 방송이니까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야! 근데 저거 참여해도 대통령 답변 의무라고 하는데 눈치를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국회 앞에 나가서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없잖아요. 방구석 이사 할 수 있는 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좀 힘 좀 보태주는 거죠 뭐. 로그인해서 이렇게 로그인했거든요. 동의하기, 청원 동의. 네, 동의하면 됩니다. 원래 이게 동의수는 100% 넘어서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견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온라인으로 눈치 줄 수 있는 걸 눈치 줘야 된다라는 뜻의 이 청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임시동맹 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화합하는 분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들 세금 안 내는 그런 해피엔딩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바이바이.